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순환 이제 왔어요. 이순환 때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학원에 오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올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강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모두 좋은 성적 얻어낼 수 있도록 아무튼 동영상 빠뜨리지 말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죠. 자, 우리 어디를 한번 펴보냐면 자, 목차편을 한번 펴봐요. 목차편을 펴보면 이제 페이지 수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책이 두껍기는 엄청나게 두껍고, 그죠? 근데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차를 보니까 자, 오른쪽을 보면 말이죠. 맨 위에 토지거래 허가 등에서 챕터 7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 토지거래 허가 파트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정확히 1978년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엄청난 이 개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의 맨 뒤쪽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모법이 되어지는 법이죠. 그 도시계획법하고 합해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 투기가 성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 투기를 갖다가 좀 거래를 좀 끊고 그리고 집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1978년도에 이게 법조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놓고 이제 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토계획 법률의 모법이 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일 뒤쪽에 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본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는 조금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권자다 하면은 무조건 도시군수가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서 도시군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도시군수가 허가권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출입을 할 때 역시 행정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허가가 바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즉 다시 말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를 계획 잡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잡고 이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시군수로 나와줍니다. 하지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말이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본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 자, 그래서 1978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1979년과 1980년 요때 이제 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때 이제 시행이 되어지죠. 먹고 살만하니까 땅에 있어서 어떤 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가 상승, 급상승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이게 제정이 되어지는데 그래 놓을 곳이 없어서 이제 국토계획 법률 잘 뒤쪽에 놓게 되어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117조 조문부터 시작해서 126조 조문까지 약 10개의 조문이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 관한 이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 법률의 제일 뒤쪽에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파트를 먼저 할 거예요. 연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앞 내용과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 내용과 이어진다면 이걸 먼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1978년도 법이 제정되고 지정 1년도였다가 2008년도 30년 넘게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는 거죠. 리먼 브러더스의 사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돼서 2014년도 초까지 해서 전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면적의 95% 이상이 풀려버리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0.22%만이 전국토 면적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역, 강남에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일대 조금 하고 그리고 세종, 그리고 좀 대전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뭐 제주도 신공항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금 많이 해제돼 가지고 전국토의 0.22%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시 재검토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이게 한참 지정 일변도에 있을 때는 말이죠.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됐어요.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한 문제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세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왜 웃어버려? 하지 마.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오늘 한 것 가지고 시험장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삼순환 때는 약 한 30분 정도만 할애를 해서 이걸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걸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내가 살고 있는 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지 묶이지 않았는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해가지고 토지 지분을 갖다가 입력하고, 자, 바로 이제 눌러보면 거기에 들어가 보면 토지 이용 규제 확인이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하기도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시군구청에 지적과에 문의를 해보면 돼요. 지적과에 문의해보면은 우리 천안의 불당지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느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통화 해보면 이제 해제 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천안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과에 문의해보시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할 부분은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231쪽을 살며시 한번 펴봐요. 231쪽. 자, 231쪽을 보면 제일 위에 토지거래 허가 등 이렇게 나와 있죠? 대답이 없네. 네. 아, 이 얘기 안 하려면 하지 마. 나만 뭐 하라는 뭐가 있어? 나도 안 할 거야. 한 4시간 동안 하지 마. 이따 물고 있어. 그러면 끝나니까. 자, 우리 지금 공부할 부분은 이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받자요. 허가받고 계약 체결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자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 허가는 학문상 뭐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학문상 이 허가가 아니고 학문상 허가가 아니고 학문상 인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문상 인가. 자, 법률 관계에 있는 이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갖다가 완성케 하는 행정행위. 이게 바로 이제 인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해놓고도 미안해. 뭔 말했어? 인가가 행정청에 있어서의 보충행위예요. 행정청에 이런 보충행위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충행위인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도록.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구분해 줘야 돼요. 오늘 조금 들어보고 이해를 좀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이렇게 되어지면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무효가 되어집니다. 효력 발생을 못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해버리면 무효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번 해보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갑과 을이 이 당사자가 공동으로 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지는데 우리 갑과 을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땄기 때문에 기분 좋으니까 한 달간만 동남아 놀러 좀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계약 허가를 받자. 계약은 미리 체결하고 우리끼리니까 계약을 갖다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무엇을 전제로 했냐면 잠탈할 목적이 아니고 허가를 배제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죠. 허가받을 것을 받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어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일단 효력 발생을 못합니다. 무효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 무효야.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계약 체결해버렸어요. 갑과 을이. 무효입니다. 무효인 상태로 진행이 되어져 이렇게. 무효다가 여기에서
여행 갔다 와가지고 행정청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내요. 허가.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자,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잠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배제할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소급해서 다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유효한 법률행위를 유동적 무효, 이렇게 표현되죠. 내용 이해 가요?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이 허가 관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장군수구청의 행정처분이, 허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져요. 이게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어진다고. 유효, 무효를 뜻하는 게 바로 이게 보충, 행정청에 이 허가처분이라는 보충행위가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져.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가라 그래. 그런데 이 허가는 건축허가가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축허가가. 자, 부작위 의무 해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유효, 무효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단속 규정. 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서 10년간 살았어요. 그러더니 시군구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시군구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지금 10년간 살았던 거 무효.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내가 10년간 살았던 거 10살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로또 된 것보다 더 줄게? 유효, 무효를 논하는 게 아니야. 건축허가는 단지 허가받고 하라는 금지적 행위에 있어서의 허가입니다. 부작용 해제라 그러는데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효, 무효를 논하지 못한다니까. 전부 다 유효해. 단지 하면은 벌금 매기겠다는 거고 깜빵 보내겠다는 뜻이지. 이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 발생을 아예 못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걸 인가라 그래. 내용 조금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인가는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 이 허가는 이 학문상 인가에 해당된다는 이 내용이 안 나온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근데 어디 안 나왔느냐?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 허가가 학문상 인가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왔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하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뭔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에 대해서 그래?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 토지에 대해서 그렇죠. 건축물만을 사겠다 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지, 안 받지. 토지에 대해서만 그래,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그래요. 반드시 유상이어야 돼요. 유상 계약이어야 됩니다. 예약을 포함하겠죠? 예약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유상해야 된다. 유상 계약이어야 됩니다. 예약을 포함합니다. 돈이 오가야 돼, 돈이. 예.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어서 토지로 교환하자. 교환할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우리 여기에 있는 스파렉스 이 건물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불당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하고 맞바꾸자는 것을 받아야지.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일어나지. 대물변제 받아요, 안 받아요? 응? 대물변제. 대물변제 받게 안 받게? 받지. 왜 받느냐?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대물변제, 채무자가 급부해야 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채무를 갖다가 변제시키겠다는 채권자와 변제자, 즉 채무자와의 계약을 이야기한다. 변제 계약이야, 이거.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대물변제로 해서 다 넘어가 버리게. 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여기다 썼으니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죠. 그렇죠? 가등기라는 말은 무엇의 가등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바로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가등기 할 때
이걸 허가받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본등기 다 해서 넘어가 버린다니까, 소유권이. 자, 한마디로 가등기, 우리가 법정 용어로 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자? 임시,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말이죠, 예약의 형식을 빌린 물적 담보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이거에 의해서 본등기 다 들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우리 양도담보라든지 매도담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허가 받는다. 양도담보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매도담보는 민법에 나오게 될 겁니다.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매매의 형식을 빌린 물적 담보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유권이 완전히 채권자한테 넘어가죠. 그리고 채무 이행이 있게 되어지면 다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는 이러한 형식의 아무튼 신탁적 소유권의 이전설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요건 예약의 형식을 빌린 물적 담보제도, 요건 매매의 형식을 빌린 물적 담보제도. 이런 걸 허가 안 받도록 하면 다 넘어가 버린다. 그냥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받아요, 안 받아요? 증여는 안 받지. 증여는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니까. 그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받아요. 그죠? 자, 부담부 증여는 하나의 쌍무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 채무액의 일부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걸 얘기하지.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땅이 3억인데 내가 1억 빚진 거 있으니까 이걸 갑한테 갖고 나머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쌍무계약. 받아야 된다. 받자. 부담부 증여. 받자. 자, 유저당입니다. 자, 유저당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죠, 반드시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에게 있어서의 변제기 이르러서 변제를 못하게 되어지면 나한테 넘겨라 이거지. 소유권 자체를 경매 실행하지 말고, 경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청산금을 내가 전부 다 청산해 줄 거니까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하는 요게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계약의 형식을 빌린 물적 담보제도입니다. 요건 매매, 요건 예약의 형식을 빌린 물적 담보제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려요. 이걸로 해서. 자, 이행 판결입니다. 들어보기만 합니다.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은 소유권에 있어서 명도 이행을 청구하는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명도 이행을 갖다가 청구하는 판결이다. 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게 되어지면 소유권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명도 이행을 청구하는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입니다.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뭐야?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청구의 소를 갖다가 제기해서 명도 이행을 청구하는 판결을 하게 되죠.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뭘까? 권리만 챙기고 의무를 갖다가 다 하지 아니에요. 돈만 챙기고 필증 안 넘기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어서 등기 필증 안 넘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넘겨라 하는 이행 판결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데 요게 바로 이 판결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형성 판결이라고 있는데 이 형성 판결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성 판결은 계약에 의해서 이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법률 요건의 존재를 소를 제기해서 권리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민법 187조에 해당이 되어지죠. 등기도 필요 없죠. 그래요? 자, 조서 꾸며가지고 넘어갑니다. 조서.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서 꾸며가지고 다 넘어가요. 민법상 화해 계약,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당이 되어지겠죠? 화해 계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해에 의해서 넘어간다. 다. 전부 다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자, 허가받지 않는 것. 증여 허가 안 받습니다.
왜? 무상이기 때문이죠.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유증. 상속입니다. 안 받습니다. 상속. 중요하죠? 증여 상속 안 받습니다. 상속. 비상속일은 사망 시 바로 물건 면도기를 합니다.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강제집행. 뭐 수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경매. 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자, 이거 하나. 이거 눈여겨보기만 합니다. 눈여겨보기만 하고 이 부분.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 경매 하나 잡아갑니다. 경매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잡아야 돼요. 이 경매는. 이거 하나 꼭 잡아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경매는 가지가지하네.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경매는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요.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허가는 받지 않는다. 허가를 갖다가 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거래 계약 체결할 때 허가 받아야죠. 그런데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거야. 경매. 이 경매로 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증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얘기합니다. 농취증이라고 하겠어요. 요건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아야 된다. 발급을 요한다. 자,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쓰는 열정을 보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할 것 같아. 참나. 우리가 농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이 농지가. 경매로 나오면 반드시 농취증 발급 대상이어야 돼요.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요. 이걸 취득하려면.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농지를 갖다가 싸게 나왔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차리구만 날립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다시 갑니다.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허가는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허가구역 내에서 경매 실행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야 증은 받아야 한다. 이 증은 무슨 증이야? 농취증. 농취증 발급 대상이야. 이게. 농지를 경매로 해서 취득할 때야.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합격증은 발급받자. 이 내용이야. 따라서요.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합격증은 받아야 돼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잡아줘. 다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에 의한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률에 의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해요. 법률의 규정.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 보류지 지정, 뭐 최배지를 지정한다는 거나 또는 무슨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 뭐 이런 것들 무슨 법에 의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뭐라 그런다? 법률의 규정이라 그런다. 이런 법률의 규정 등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잡아야 돼. 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떠버렸냐면 법률의 규정은 이런 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민법에 의한 매매, 민법에 의한 교환 이런 것들은 받게 안 받게? 받아야지. 이건 민법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야. 교환 이런 것 자체가 민법상 용어인데 이게 법률의 규정이 민법에 의하니? 이건 법률의 규정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요걸 제외하고 무슨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이렇게 나오면 법률의 규정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만을 사겠다 그랬어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건축물만을 사겠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건축물하고 이렇게 토지가 있어.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토지 부분이 이 부분이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입니다. 내용 가요? 무슨 말인지?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돼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 자, 건축물만을 사겠다 할 때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져요. 그러나 건축물과 토지 부분이 함께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 부분이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건축물만을 매입을 못합니다. 이것도 무효야. 왜 그런 거냐? 이걸 일부 무효 법리라고 그러는데요. 반드시 가분할 수 있어야 돼. 둘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무효, 즉 불허가 처분받아가지고 무효가 된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말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전세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저당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임차권. 받는다, 안 받는다? 지상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지상권은 받는다. 좀 이따 해요. 왜 지상권은 받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야. 소유권과 지상권인데 소유권은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상권은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소유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하는 완전 물권이죠. 그리고 지상권은 제한물권 중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이게 용익물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죠? 다른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만 이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어진다? 허가 대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야. 지상권이 완전 물권과 거의 흡사하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상권에 있어 최장 존속기간이 몇 년? 뭔 30년이야. 정함이 없다면 영구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약정도 가능하다. 최단존속기간이 30년이야. 석조, 석기조, 연화조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30년. 건축물, 기타 건축물은 무슨 15년, 공작물 5년 막 이렇게 나오죠. 한 번 하는데 30년이야. 최단존속 기간이 한 2번 해버리면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60년간에 최단존속 기간이. 최장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무한정 사용 수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저기 여의도에 공작 아파트 앞쪽으로 통일교 재단 부지가 있어요. 넓은 부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시행사가 누가 되어지냐면 Y22가 시행사입니다. 지상권을 몇 년 설정했느냐? 99년 설정했어요. 99년. 지상권. 봐.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내 땅처럼 이렇게 사용 수익해. 이런 게 지상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완전 물권처럼 타인의 토지를 내 땅처럼 사용한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지상권만 그렇습니다. 허가 대상이다. 다른 건 허가 대상 아니다.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부터 가냐면 231쪽 읽는 거 아니고 232쪽 읽는 거 아니야. 이 법조문을 보면 구도익법률의 117조 조문에서 126조 조문까지가 토지거래 허가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117조 조문이 어떤 조문이냐면 233쪽. 자, 233쪽 갑니다. 재배. 봤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밑줄 한번 그어놓고 여기부터 시험 봅니다. 117조 조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정리 좀 하고 들어갑시다. 정리 좀 하고 들어가요. 자, 제가 강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는 거 꼭 공부해 주셔야 돼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역 등을 지정하는 이 지정권자를 보면은 말이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권자가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투, 이렇게 해서 투 이렇게 돼요. 그래서 투투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티귿으로 시작하는 구역 있죠. 티귿으로 시작하는 구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로 나옵니다. 이 티귿으로 시작하는 게 토투로서 특별하다에 걸립니다. 따라서요. 토투로서 특별하다. 토투로서 특별하다. 토투로서 특별하다. 따라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여기에는 지정권자가 누구다? 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없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둘이 지정한다면 도지사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광역기획권 지정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여기 없으니까.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되는 거 토트로서 특별하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주시고 별표예요. 또 하나 잡습니다. 자, 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 구역을 지정하는 걸 보면, 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반드시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합시다. 자주 나오는 것만. 자, 예의적으로 구역 등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크로스돼 보면 틀리겠죠.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세 가지 잡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다? 광역 계획권 지정하는 거지. 광역 계획권 지정.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이렇게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요. 이렇게 의견도 듣고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옳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 그렇습니다. 재지정할 때 그래요. 재지정할 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이렇게 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원칙으로 가겠지. 그죠? 재지정할 때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한 번 더 가하니까 더 복잡하다.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지정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정이 이렇게 가고 재지정이 이렇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무지하게 추진해요. 그래 나오면 틀린다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심의기구의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이렇게 가. 자, 우리 심의 앞에 의견 청취를 놓는 게 세 가지. 시작. 광역계획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책을 보겠습니다. 233쪽을 봅니다. 자,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나오지. 양가로 1번 찾았어요? 네. 밑줄 한번 딱 긋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네모 엮어야죠. 또는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네모 엮어놓습니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이렇게 들어가죠. 자,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자,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동그라미 쳐요.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다시 구역의 지정권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런데 5년 단위로 지정한다. 5년 이내에서 지정한다. 5년 이내에서. 이걸 5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5년 단위하고 5년 이내하고 알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5년 단위는 5년씩 딱딱 끊어서 5년간씩 지정하는 것이고 5년 이내에서 지정한다는 얘기는 1년짜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주의 도시개발 사업 되어지는 무실동 일대가 요게 바로 1년 6개월간 지정된 사례가 있으며 수도권에 보면 3년, 송도 신도시가 4년, 그리고 5년. 재지정할 때는 무조건 1년 이렇게 갑니다. 2년짜리 재지정도 없어요. 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년 이내에서 이 말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년 이내에서 지정한다는 말 이해가죠? 자, 밑에 1번 지정권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밑에 박스 나오죠? 동그라미 1, 2번 나와요? 자, 묶어놓고 별표 칩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 구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둘 이상의 시군, 광역시군 포함합니다.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그었습니다. 걸쳐에 동그라미 치세요. 걸쳐에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에 꽂놓습니다. 네모에 꽂으세요? 네. 자, 2번 봐요. 허가구역이 동일한, 죄송합니다. 교정 못 봐서 죄송합니다. 시이가 아니고 시군입니다. 시군. 자, 동일한 시군 또는 구죠.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입니다. 지금 밑줄 그어놓고 일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시군구의 일부에 지정되는 경우죠.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네모였고. 자, 잠깐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옳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 이 말 나옵니다. 걸. 자, 일부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지정한다? 시군구 일부에 지정한다 하면은 시도지사. 이해 가요? 이해 가는가 보겠어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요 사이에 걸쳤어요. 배방업이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야지. 충남도지사 다 해버리면 틀려요. 내용 이해 가요? 둘 이상의 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OX. O. 홍성군과 예산군에 지정이 되어집니다. 내포 신도시일 때. 내용 이해 가요? 시군구에 걸쳤다는 말? 둘 이상의 시시에 걸쳐도 국토교통부 장관. 둘 이상의 군군에 걸쳐도 국토교통부 장관. 자, 서울특별시에 종로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걸쳐요.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아닙니다. 이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여기 서대문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양시하고 걸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걸친다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둘 이상의 시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뜬 게 25위 시험 문제. 맞지? 맞는 내용이야. 옳은 문장 고르기. 걸친다는 말 딱 들어가면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일부 지정한다 하면 아산시의 배방읍 일대만 지정하겠어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충남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불당지구만 지정해요. 천안시. 누가 지정한다? 충남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만 지정합니다.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에만 지정하겠어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지정 대상 보겠습니다. 이해. 지정 대상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 이렇게 써놓고 이해하자.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자, 행정계획 등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2번 밑줄 그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에 개발이 묶이는 지역이야.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 계획 잡히는 거지. 계획 잡힌다는 얘기는 이게 개발된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이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동글비기 2번 갑니다.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2번 밑줄 그어요.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완화 동그라미 치고 해제 동그라미 쳐요. 완화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쳤어요. 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를 갖다가 뭘로 바꿔서 시험 문제 틀린 문장 고르기 나왔겠어요? 강화. 강화돼 버리면 투기 세력 몰린다 안 몰린다? 안 몰린다. 뭐가 완화돼야 투기 세력 몰리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밑줄 그어요.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밑줄, 인근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가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던 지역 등에 넘어갑니다. 재료에 보면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밑줄 그어요. 누구? 지정권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인정하는 지역 밑줄 그어요.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밑줄 두고 지정권자에게 이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지역 요청의 밑줄 긋습니다. 요청하는 지역 밑줄 그어놔요. 이걸 외우지는 마라.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해요. 한 번만 읽고 그냥 시험장 갑니다. 이런 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밑에 양가로 2번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오지요.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별표 쳐요. 이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지. 잡아버린다고 하면 안 돼. 자, 동그라미 1번은 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지정이라고 써놓고 동그라미 2번은 재지정이라고 써야죠. 재지정이라고 써놓고 잠깐 여기 봐요.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는 이렇게 의견 청취 심의를 거치지만 지정할 때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확인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밑줄 긋고 누구는 지정권자는 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지요. 자, 이자는 위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 또는 시도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건 밑줄 긋지 마세요. 심의에 동그라미 쳐요. 중앙도시계획위원이냐 시도도시계획이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심의 동그라미 쳤어요. 자, 잠깐만요. 이해만 합시다. 지정할 때는 심의만을 거쳐 지정하게 되어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심의기구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 심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만 재지정입니다. 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 밑줄 그어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밑줄 긋습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재지정하려면. 재지정이죠. 재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심의 동그라미 쳐요.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쭉 밑줄 그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하급행정청이라고 써놓습니다.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네모 엮어 놓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모 엮어 놓고 가로 열고 의견 청취라고 써야죠. 가로 열고 의견 청취라고 쓰자. 요 내용입니다.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통지 및 열람. 통지에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밑줄 그어요. 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밑줄만 그어놓고 제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위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밑줄 그어봐요. 다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밑줄만 그어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밑줄만 긋습니다. 밑줄만 그으세요. 외울 건 없습니다.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열람 보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이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유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밑줄 그어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밑줄 긋습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밑줄 그어요.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일간 일반인이 열람 밑줄 긋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적으면 되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심의 거쳐 지정하죠. 중앙도시계획 시도 도시계획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 말 나오죠. 지정해 놓으면 바로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이렇게 걸립니다. 이를 공고하고 이런 내용을 위계질서를 밟아서 시도지사 다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군수구청장이겠죠. 군수구청장 이 시도지사에 통지하자 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정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통지한다 이 말은 없겠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제 여기에 통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봐요. 이런 틀이라는 거. 이렇게 지정했다. 하급행정청의 위계질서를 밟아서 쭉쭉 통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등기소유장에게 통지하자 이렇게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증 없이 가면 등기 된다 안 된다? 허가증은 있어. 허가증은 있는데 허가증을 갖다 빼놓고 갔어.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허가증 들이밀어야 돼. 가지고 가야 돼. 등기 각하사유 13가지 것 중에 8번째 해당이 된다니까? 등기 각하사유 13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 각하사유 첫 번째가 뭐야? 응? 앉아있어. 말하지 마 그러면. 관할구역 위반이지? 우리 등록관청이 아산시인데 아산시의 배방읍에 있는 땅을 가지고 아산시로 가야 되는데 소관청이 등록관청이 여기 천안에 와가지고 이게 등기해달라 그런다. 해준다 안 해준다? 관할구역 위반 안 해줘. 가 그래. 각하사유. 두 번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그렇지? 등기할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런 거야. 가라 그래. 우리 8번째 보면 등기에 필요한 서면이나 도면, 각종 증 이런 것들이 없으면 등기 각하사유라니까 등기 안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증을 들이밀어야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농지를 취득했다. 반드시 뭐 가지고 가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거야? 농취증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어차피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증 집에 놓고 왔어요. 그냥 등기해 주세요. 네, 등기부터 하고 내가 2시간 후에 내가 갖다 드릴게. 이렇게 하면 등기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등기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그래. 해놓고 앉으면 서랍에서 3년 묵은 모나미 검정색 볼펜을 꺼내서 이마에다가 등기 써줘. 분명히 이게 검정색 볼펜인데 쓰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쓰여져. 피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는 엄청 웃는데
천안 선생님들은 너무나 얌전해가지고 웃지도 않아. 다른 데서는 빵빵 터져. 증이 있어야 등기가 돼.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이렇게 통지하자 이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를 갖다가 7일 이상 공고하고 그리고 15일간입니다. 15일간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이어서 뭐하게? 소문이 나오지도 않는데. 쓰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해. 강조하는 것만. 봐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해서 이거 크로스 시켜가지고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OX. X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하는 거야? 지정권자도 모르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꼬아버리면 어떻게 맞추냐고, 어떻게.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예전에는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하는 내용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서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냐면 사무관리 규정에 관한 법률이고 하면 그거 이제 5일 후에 이게 이제 효력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이게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졌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지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 지독한 날 효력 발생으로 바뀌었다고. 지역도면 고시한 날의 효력 발생이야. 따라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 나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딱 한 번이야. 5일 후에 효력 발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공고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고한 후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하면 틀려버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나와. 지정효가. 별표 딱 치고. 지정효가 나와요? 동그라미 치고. 자, 밑줄 그어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밑줄 한 번 더 그어요. 끝에. 그어놨어요? 네. 자, 잠깐만. 지금 뭐를 갖다가 물어보려고 한번 쭉 한번 써봤냐면 중요해서 써본 게 아니고 우리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내용은 여기에서 왼쪽에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시장문수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나서 이때 공고하고 나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뜻이냐. 왼쪽 오른쪽? 에? 왼쪽이지? 낮에는 왼쪽이 돼. 왼쪽. 어이구. 왼쪽이면 왼쪽이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이지. 낮에 아침에는 왼쪽이 돼. 왼쪽. 어떻게 절반이라도 맞춰봐야 되겠어? 이거야 이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후야. 지정 공고한 후. 내용 이해 가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5일 후에 효력 발생이. 봐봐.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지정권자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야. 이게 이쪽이 아니라고. 내용 이해 가죠? 네. 오른쪽이 아니야.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및 취소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네. 자, 해제 축소 요청 시 지체 없이 해제 축소해야 되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밑줄 긋습니다. 누구? 옳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세 번째 줄 끝에 지체 없이부터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쭉 밑줄 그었습니다. 쭉 밑줄 그었어요? 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취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밑에 지정 절차의 준용 밑줄 긋습니다. 해제 동그라미 치고 축소 동그라미 쳐요. 경우에는 다음을 준용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1, 2, 3 묶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치고 허가구역의 지정 통지에서 통지의 동그라미 치고 자, 7일 이상 공고 밑줄 15일간 열람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유는 거 아니요. 그 이유, 뭐 어떻게 이유서 뭐하기 이거. 잘 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렇게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이렇게 공고하고 5일 후에 효력 발생인데, 이렇게 공고한 내용을 다시 통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지하고, 이렇게 등기소장한테 통지하고, 이렇게 7일 이상 공고하고, 25일간 일반에 열람하죠. 그런데, 해제하면 어떡할 거냐? 해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또는 축소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축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꼭 이걸 생략하자, 이런 걸 생략하자, 이런 걸 생략하자 해버린다고. 똑같은 절차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 해제 축소, 지해축, 지정 해제 축소, 지해축, 지정 해제 축소. 똑같은 절차로 간다. 이 시험 문제는 어떠니까? 다시 지정 해제 축소. 허가 구역에 지정 해제 축소. 똑같은 절차로 가자. 똑같은 절차로 가자. 지해축. 지정 해제 축소. 똑같은 절차로 간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236쪽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